혹시 당신은 북한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기괴한지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권력자의 의지대로 운영되는 무법천지죠. 오늘은 이 충격적인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죠. 누군가 범죄 혐의로 체포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체포 직후 구속영장 실질 실사를 받게 되고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죠.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묵비권, 적법 절차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지켜지죠. 설령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상급심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장식품에 불과하죠. 실제 현실은 이런 법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체포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범죄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주로 한밤중에 체포됩니다. 아무런 영장도 없이 체포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말이죠. 북한 형사소송법 제183조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통보되고 체포 이유를 알려주는 경우는 2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좌제입니다.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몰리면 가족 전체가 함께 연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하게 살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사례도 있다고 해요. 또 다른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김일성 정권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는 이유로 3대에 걸쳐 수용소에 갇힌 가족도 있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각 도시의 조사 구치소로 보내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죠. 일반 국가에서는 구속기간이 길어야 몇 주 정도지만 북한에서는 정치범의 경우 6개월 이상 구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기간 동안 피의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구치소의 독방은 성인이 제대로 누울 수도 없을 만큼 좁습니다. 높이는 8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계속 웅크리고 있어야 하죠. 햇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곳에서 몇 달씩 지내다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탈북자는 독방에서 나올 때는 햇빛을 보면 눈이 아파서 며칠 동안 제대로 뜰 수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조사 과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자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문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고문실에는 각종 도구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물고문용 수조, 거꾸로 매달기 위한 쇠고리, 손톱 밑에 찔러 넣는 바늘, 코에 붓는 고춘물, 뜨거운 물을 끓이는 솥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피의자들을 자백으로 몰아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형벌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범으로 분류된 피의자들의 상황은 더욱 참혹합니다. 굶주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되고 농업이나 건설 등의 강제 노동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조사와 노동 이외의 시간에는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합니다. 허락 없이 말을 하거나 움직이면 식사량 감소, 수천 번의 스쿼트 등의 징벌이 가해집니다. 특히 잔혹하기로 유명한 것이 비둘기 고문입니다. 양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며칠 동안 매달아두는 고문인데 이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피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환경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탈북자는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이 고문을 견디지 못해 죽었는데 시체를 치우고 나서도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가둬놨다고 증언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고문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바로 뇌물이죠. 뇌물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중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난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셈이죠. 실제로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풀려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검찰관이 피의자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의 신분, 뇌물의 액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죄의 정치적 성격입니다. 심각한 정치 범죄로 간주되는 피의자들은 재판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냥 강제 실종 처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즉시 처형당하죠. 이런 결정에는 법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법 밖의 처리인 거죠.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하지 않은 죄라는 것도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라면을 사왔다거나 한국 영화를 봤다거나 김정은에 대한 농담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재판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북한에는 직할시법원, 인민법원, 특별법원 등의 하급법원과 이들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인 중앙법원이 있습니다.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중앙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법원에서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국가 최고 재판기관인 중앙법원의 재판장을 선출하고 해임할 권한이 북한을 지배하는 최고인민회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까지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권력자인 재판장조차도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면 처벌받을 두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변호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재판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호사들도 당의 지배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라면 친족이나 직장 조직의 대표자 등이 변호인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마저도 제한적입니다. 설령 친족 등이 변호인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인정한 후 형량을 가볍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구하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런 변호는 사실을 왜곡하여 법원을 속이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아버지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삼촌이 오히려 같이 처벌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대부분 어떤 형태든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가벼운 형량이라면 몇 달에서 2년 정도의 강제 노동이지만 사형이나 정치범 수용 소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의 재판 과정 자체도 형식적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30분을 넘지 않으며 판사는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뿐이에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발언은 거의 무시되고 증거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정에는 일반 시민들이 방청객으로 동원되는데 이들은 판결이 내려지면 박수를 치며 환호해야 합니다.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해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은 즉시 사형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수용소 중 하나인 그곳에서 살아나올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사형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 굶주림, 공개 처형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당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범죄 혐의를 받으면 특권 계층의 중개나 뇌물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무죄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인맥도 돈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애초에 권력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주변의 감시를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정치범으로 몰려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말이죠. 이웃을 믿을 수도 없고 가족끼리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체제 하에서 사법제도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의 사법제도를 통해 우리는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 절차의 원칙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북한의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권리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